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모빌아이입니다. 저 아까 전에 게시판 보면서 쭈쭈베이비님 모빌아이 이거 얘기하시는 거 보고 웃었어요. 아, 이게 미리 찍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맞는구나. 네, 첫 번째 종목이 모빌아이였는데요. 오늘 25% 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52주 신저가 기록을 했는데 모빌아이는 되게 괜찮은 기업이에요. 일단 인텔의 자회사입니다. 인텔이 지분 88%를 가지고 있어요. 2017년인가 이 모빌아이는 원래 이스라엘 기업인데 인텔이 인수를 했죠. 자율주행과 관련된 칩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고급 운전자 지원 시스템, 우리 ADAS라고 많이 알고 있는 이거 세계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세계적인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모빌아이가 1분기 매출 예상치를 이야기를 하면서 전년 대비 우리 매출이 50% 줄어들 것 같아요라고 예고를 한 거예요. 와, 충격이죠. 매출 반토막 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고객들의 이 신규 주문이 뭔가 급감할 것 같다. 고객들의 상황을 봤더니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재고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건 있습니다. 우리 작년, 재작년 계속 나왔던 게 공급망 우려였잖아요. 뭔가 공급망이 잘 뭔가 막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객들이 재고를 막 쌓아둔 거예요. 이거 우리 공급 못 받으면 어떻게 해서 막 쌓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근데 이제 공급망 우려가 점차 해소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미 막 주문을 막 해놓은 거에 있어서 재고가 적정 재고량을 웃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험에 대비해서 막 쌓아놓은 거죠. 근데 이제 공급망 우려가 완화되니까 신규 주문을 하기보다는 쌓여져 있는 재고들을 좀 소진하면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모빌아이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전년에는 그만큼 매출 성장이 좀 빨랐겠죠. 사재기한 부분들이 매출이 반영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균형을 찾아가는 1분기가 좀 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매출이 반토막 난다 이거 하니까 주가가 급락을 하기는 했는데 요런 이슈라는 거. 뭔가 엄청나게 뭔가 뭐 이렇지 않은 그런 이슈라는 거 요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번스타인이 모빌아이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앞서서 하루 이틀 전에 이제 이런 분석을 좀 내놓은 게 있는데요. 결국은 이게 자동차 반도체잖아요. 모빌아이의 그 자율주행 칩도. 근데 이 자동차 반도체 시장이 아마 조금 어려워질 것 같다. 이미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 단계 같다라는 이야기는 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약간 업황을 보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할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도이치뱅크는 모빌아이에 대해서 오늘 또 코멘트를 낸 게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거는 약간 중장기 관점의 멘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 개발 경쟁에서 최후의 1인이 될 기업은 모빌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빌아이는 이 ADAS의 저렴한 모듈식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뭐 기술적인 거니까 저희가 뭐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뭔가 비용을 덜 드는 뭐 그런 방식의 거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그냥 우리 쉽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로보택시 이게 완전 자율주행 차인데 이걸 개발하는 데 있어서 뭔가 되게 복잡하고 높은 비용으로 지금 경쟁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 모빌아이는 그럼 너무나도 유리한 위치에 있어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도이치뱅크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종합해서 업황은 이제 좀 안 좋을 수 있구나. 1분기에 재고 축적된 거 해소하는 측면에서 뭔가 매출 안 좋을 수 있구나. 하지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모빌아이가 뭔가 경쟁 우위에 당연히 있구나. 이런 걸 종합하면서 중장기 관점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신다면 앞서서 이제 쭈쭈베이비님 지금 샀어요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제대로 잡으신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요거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눈티님, 네, 굿모닝.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눈티님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CS도 있어서, 쭈쭈베이비님이 모빌아이, 뭐, 일부러 뺀 것 같다. 글쎄요. 글쎄요. 아무튼, 뭐, 일부러 뺐는지 여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모빌아이는 관심 가져볼 만해요. 이렇게 25% 급락했다는 건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건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입니다. 이 기업도 5% 하락을 했는데요.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는 소매 약국 체인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는 한 제약 그냥 약국이 아니라 그런 약국들의 그 체인, 왜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아요? 그게 왜 나 기억이 안 나. 그 올리브영하고 비슷한 그게 올리브영인가? 약 팔고 화장품만 파나 올리브영?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런 거 있는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났는데 아무튼 그런 소매 약국 체인을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이게 미국에서 2위에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실적 발표를 했어요. 2024 회계연도 1분기였는데 그게 작년 9월, 10월, 11월이 요 회기에 속합니다. 매출 전년 대비 10% 넘게 늘면서 시장 예상치 훨씬 크게 웃돌았고요. 조정 EPS는 거의 반토막 났어요. 전년 대비 한 43% 급감을 했습니다만 시장의 예상보다는 좋았습니다. 이 실적만 나왔을 때는 주가 괜찮았어요. 그랬는데 우와 욕할 뻔했어요. 우와씨 해서 우와씨. 이 유동성 현금 흐름을 강화하겠다면서 분기별 배당금을 48%를 삭감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이 월그린스 부츠에 있어서 배당은 의미가 있어요. 이 월그린스는요, 배당 귀족입니다. 25년 이상 배당을 인상한 기업들에게 이 배당 귀족이라는 타이틀을 주는데 월그린스 부츠는 48년 동안 매년 배당을 올렸던 기업인데 그런데 분기별 배당금을 48%를 삭감하겠대요. 게다가 시장에서는 지금 주당 48센트 배당하던 걸 이제 25센트로 낮추겠다는 건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번 분기에 49센트로 올릴 것으로 기대를 했거든요. 그냥 반토막 난 거예요, 반토막. 회사 측에서는 현금 흐름을 이제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속 가능한 성장 이니셔티브에 투자할 자본을 이제 확보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이게 오히려 주주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거예요. 저희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돈 쌓아놨다가 이거 투자하는 데 쓸 거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그 배당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게다가 뭐 10% 이런 것도 아니라 거의 반토막을 내버리니까 시장에서는 일단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월그린스 부츠의 지난 회계연도의 배당 수익률이 6%였고요. 올해는 한 7, 8%까지 높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그냥 뭉갠 거예요. 그러면서 뭐 주가는 악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펠로튼입니다. 펠로튼 인터랙티브 이 기업은 오늘 14% 주가 급등했습니다. 계속 하락한 것만 하고 마무리 지면 서운하니까 오늘 이렇게 많이 오른 것도 갖고 왔는데요. 펠로튼은 저희가 종종 다뤘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좀 애정이 있어요. 제가 처음 이 방송 시작하면서 초기에 다뤘던 기업들은 애정이 좀 있는데 펠로튼은 참고로 실내 자전거 요거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엄청난 수혜를 받겠죠. 다들 어디서 운동 못하니까 집에다가 다 실내 자전거 사가지고 하고. 근데 단순히 요 하드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펠로튼의 실내 자전거에는 요 모니터가 달려가지고 거기에서 이런 피트니스와 관련된 영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요 컨텐츠에 대한 또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팬데믹 지나고 나서 뭐 매출이고 뭐고 막 다 고꾸라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펠로튼도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다양한 제휴 업무를 맺고 있습니다. 뭐 원래 자기네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판매를 하던 거를 뭐 아마존과 제휴해서 아마존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게 했다던가 뭐 이런 다양한 제휴를 맺고 있는데 오늘 그 두 번째는 아니죠. 또 다른 제휴 소식이 나온 겁니다. 틱톡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서 짧은 형식의 이런 피트니스 영상 그리고 기타 콘텐츠는 짧은 형식뿐만 아니라 이 강사 펠로톤의 요 피트니스 강사가 뭐 어떻게 운동해야 되고 뭐 이런 거 강의하는 거 뭐 이런 기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을 하겠다. 요 SNS에다가 요거를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펠로톤 너무 비싸서 우리 돈 없으면 못 사는 뭐 이런 이미지가 있을 텐데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였다라고 회사의 CE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펠로톤이 뭔가 그래서 계속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구나. 그래서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14% 급등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